안녕하세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간, 마음의 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 그가 자신의 비공개 노트에 기록해두었던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에 공개하기를 주저했던 한 가지 심리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유독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엠패스라고 부르는 이들이 체계적으로 그들의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취를 행하는 존재들을 무의식적 에너지 기생충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때로는 매력적이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지닌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민과 동정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진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혹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영적 에너지를 먹이 삼아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내면의 빛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엠패스들은 그들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에너지 착취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유대감처럼 위장한 감정 조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운명적인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트라우마 유대를 통해, 그리고 엠패스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인 공감 그 자체를 무기 삼아 그들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융은 엠패스들이 유독 힘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냥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빛이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려 오직 타인의 빛을 소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사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어두운 그림자 영역으로 함께 들어가 이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의 실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전에 그들의 착취 방식을 인지하고 당신의 가장 특별한 재능인 공감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먹잇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는 융의 심오한 통찰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더 어두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엠패스와 에너지 기생충이 만났을 때 변화하는 쪽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기생충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엠패스들은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초자연적인 수준의 감수성을 발달시켰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읽고 분위기의 미묘한 흐름을 감지하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까지 흡수할 수 있었던 아이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익숙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눈치와 정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도록 배우며 자라왔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을 지켜주었던 바로 그 생존 능력이
성인이 된 지금 당신을 포식자들의 표적으로 만드는 등대 불빛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그 특별한 재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는 융의 관찰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엠패스들의 거울 뉴런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리치료사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융은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경학적 차이를 악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연히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들은 깊은 연결처럼 느껴지는 감정 조종, 운명적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트라우마 유대, 그리고 친밀함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에너지 착취의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마스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융이 그림자 투사의 역전이라고 부른 현상입니다. 에너지 기생충은 단순히 당신의 빛을 빼앗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 빛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당신 삶의 목적이자 기쁨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과 어둠을 엠패스에게 투사합니다. 그리고 엠패스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은 관계가 깊다는 증거이며 탈진은 곧 사랑이고 고갈은 헌신이라고 속삭입니다. 최근 누군가와 함께한 후 완전히 기운이 빠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당신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피로, 감정의 과부하, 원인 모를 긴장감이나 머릿속이 안개가 낀 듯한 브레인 포그 현상. 하지만 당신은 그 경고 신호를 듣는 대신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겠지라고 말하며 애써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기생충이 당신에게 믿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그림자가 당신의 의식에게 당신의 직관이 문제라고 확신시키는 소름 끼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착취 과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융의 관찰이 무서울 정도로 정밀해지는 지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 빛의 인지. 에너지 기생충은 불을 향해 달려드는 나방처럼 무의식적으로 엠패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방 건너편에서도 당신의 풍부한 감정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하고 깊이 느끼며 타인에 대한 감정적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의 아우라를 즉시 알아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융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상처의 전시. 기생충은 요구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내세우며 접근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깊은 내면의 고뇌를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숨긴 채 당신의 깊이를 거울처럼 비추며 당신을 유혹합니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에너지 기생충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되어주길 바라는 모습이 되는 법을 터득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공감의 활성화. 일단 당신의 연민을 낚아채면 그들은 체계적인 착취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내어 당신의 감정 노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보답도 없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당신만이 자신을 알아주는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융은 엠패스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한국 사회의 정문화 속에서
더욱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 고갈의 정상화. 이것이 가장 교활한 단계입니다. 기생충은 당신이 느끼는 탈진 상태가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당신의 감정적 소진이 당신이 그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융의 이해는 혁명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와 그림자 포식자의 만남이라는 원형적 패턴으로 인식했습니다. 엠패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일은 자신의 연민이 무기화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이 감옥이 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빛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엠패스의 그림자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보여지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 때문에 혼자가 되느니 차라리 감정적 흡혈을 당하는 쪽을 택하는 마음입니다. 에너지 기생충들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파괴를 계획하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융이 온전함에 대한 그림자의 헉이라고 부른 것에 이끌리는 무의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들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해버린 진정한 감정, 진실된 연결, 감정적 깊이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면 작업을 통해 이러한 자질을 되찾는 대신 타인에게서 그것들을 훔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감정 에너지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단에서 몸을 덮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뱀파이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에너지를 줄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치유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당신이 더 많은 빛을 나눌수록 그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엠패스의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 공허함, 그리고 당신이 지닌 빛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낍니다. 당신의 따뜻한 본성은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어둠에서 구원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정수를 빨아먹게 내버려 둠으로써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빛을 고갈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를 온전함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길을 잃은 채로 머물기로 결심한 사람을 당신은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패턴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첫 번째, 연인 관계의 에너지 뱀파이어. 수진 씨는 한명상 모임에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깊고 섬세하며 어딘가 상처 입은 듯한 모습으로 그녀의 치유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했던 어린 시절, 우울증과의 싸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수진 씨는 늘 피곤에 절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업무 시간에도 불쑥 전화해 자신의 감정적 위기를 쏟아냈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은 채 몇 시간이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진 씨가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그것을 별일 아닌 듯 축소하거나 결국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진 씨가 융의 원리를 적용해 관계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민수 씨가 치유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공급원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공감은 그의 마약이 되었고 그녀의 감정 노동은 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자 민수 씨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갑고 무정하며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더 이상 그의 감정적 먹이 공급원이 아니게 되자 그의 무의식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관계의 에너지 기생충. 지훈 씨의 어머니는 늘 감정적으로 격렬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만들어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이 자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즉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신을 버렸다는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그가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어삼키는 어머니 원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자녀의 생명력을 키워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양분으로 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지훈 씨의 공감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에너지 기생 관계에 대해 알게 된 후 자신이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감이 나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착취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경계 설정은 배신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직장 내의 감정 뱀파이어. 민정 씨에게는 항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팀 회의를 개인적인 드라마로 독점하고 민정 씨를 찾아와 장시간 동안 위로를 요구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다른 모든 사람의 비상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특히 교활하게 만든 것은 그 동료가 자신의 행동을 섬세함과 깊이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차가운 조직 사회 속 감성적인 존재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민정 씨의 타고난 공감 능력은 그녀에게 끝없는 감정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동료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 조절 장애를 다른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자신을 비정한 세상의 희생자로 내세운 것입니다. 융의 경고가 시급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에너지 기생충에게 당신의 빛을 계속해서 내어줄수록 당신은 점점 그들의 그림자와 융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들의 투사를 믿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엠페스에게 이것은 타인을 치유하려는 자신의 강박이 종종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의 그림자 측면은 내가 유용하지 않으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봉사를 통해 얻어야만 한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 체계는 당신을 에너지 기생충을 위한 완벽한 숙주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끝없는 감정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연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의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믿으며 당신의 안녕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융은 당신이 자신을 영원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 발견을 했습니다. 당신의 빛은 타인에 의해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당신 자신의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줄 때 당신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두려운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빛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융의 통찰에 기반한 5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째, 에너지의 신호를 분별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 신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기생충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주목하세요. 그들과의 만남 후에는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며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명료하며 평화롭고 영감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몸은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그 신호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엠패스에게 이것은 필요받고 싶은 욕구,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은 봉사로 얻어야 한다는 믿음과 같은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무엇을 얻는가? 타인을 구하는 것이 나 자신의 치유를 회피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경향들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하여 당신의 관계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당신의 신성한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책임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감정 노동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신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처리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 자신의 빛을 키울 수 없는 순간입니다. 넷째,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십시오. 에너지 기생충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하는 엠패스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숨기고 직관을 부정하고 감수성을 축소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억누르고 있는 것을 소비하려는 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의 감수성을 강점으로 직관을 지혜로 소유하십시오. 다섯째, 트라우마를 지혜로 변환하십시오. 당신이 에너지 기생충의 표적이 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귀중한 무언가를 당신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생존 메커니즘으로 발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도 연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에너지 기생충들은 당신이 더 이상 공급원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감지하고 그들의 착취 행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더 큰 위기를 만들고 극단적인 협박을 하며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소멸 저항입니다. 이는 당신의 경계가 효과가 있다는 신호이지만 당신이 잔인하게 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굳건히 버티십시오. 이러한 변화의 여정 속에서 엠패스는 3가지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무의식적 엠패스. 당신은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늘 기운이 없지만 스스로를 너무 예민하다고 탓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당신을 통제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의식적 엠패스. 당신은 자신의 공감 능력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자동적으로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에너지 보호 기술을 배우고 경계를 설정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때때로 옛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3단계, 주체적 엠패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공감 능력을 감정적 부담이 아닌 영적 능력으로 소유합니다. 깊이 느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감은 조종을 위한 덫이 아니라 분별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치유의 현존을 제공하면서도 타인의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로의 여정은 실망시킬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빛에 무제한적인 접근을 원하는 에너지 기생충들을 실망시킬 용기. 당신을 감정 조절 장치로 사용하는데 익숙해진 가족들을 실망시킬 용기. 엠패스는 끝없이 타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회의 기대를 실망시킬 용기입니다. 하지만 융의 마지막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일단 당신의 빛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시는 무의식적인 공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착취의 패턴을 보고 나면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암은 당신에게서 몇몇 관계를 앗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도전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을 경계를 세우는 대신 벽을 쌓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느끼거나 돌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과 무의식이 아닌 의도와 지혜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융의 마지막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모습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빛은 소비되어야 할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채화해야 할 현존입니다. 당신의 공감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누어져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고갈된 치유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집착을, 연민과 상호의존을, 봉사와 자기희생의 차이를 아는 깨어난 엠패스를 필요로 합니다. 융이 경고했던 에너지 기생충들은 오직 무의식적인 엠패스만을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깨어날 때, 당신의 본질을 보호하면서 당신의 선물을 나누는 법을 배울 때, 당신 자신의 에너지 장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의 착취 메커니즘에 면역이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의식. 이 차이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다시는 기진맥진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고갈되는 것을 헌신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융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을 먹고 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들을 멈출 힘이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엠패스들이 이 패턴에서 깨어나 자신의 힘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설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계는 무엇인지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결심이 에너지 주권을 향한 당신의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지도와 함께한 시간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온전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